법사위원장 정청래 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전 최고위원 현 법사위원장. 전 최고위원. 어제 제가 국방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보다가 네. 저분 위험해. 저 사고방식 굉장히 위험해. 몇 번에 그런 대목이 있었거든요. 네. 그 부영찬 의원한테 말 조심해라. 부승찬 의원한테 말 조심해라. 네. 청문회에 나온 장관 후보자가 청문을 하고 있는 위원들한테 그런 말하는 건 처음 들어봤어요. 저는 말 조심해라. 아니 이제 말을 직접 하면서 말 조심하라. 이런 사람은 저는 처음 본 것 같은데 그보다 더 심한 눈빛으로 레이저 눈빛 쏘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아니 말을 반박할 수는 있죠. 네. 내가 막 빈정상해가지고 그건 아니라고 막 반박하고 싸울 수는 있는데 말 조심하세요. 네. 이거는 그 국무위원 후보자가 청문위원들한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죠. 말 조심하라니. 그러니까 본인이 어디 포지션에 있는지를 네. 망각하고 대통령 하는 말이죠. 빼기 나는 대통령 빼기야 이런 말인 것 같아요. 뭐 대통령도 국회에서 탄핵되고 하는 전례가 있었는데 야, 말 조심. 장관이 뭐라고? 그러니까요. 네. 장관이 뭐라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분이 장관을 처음 해보는 거죠 지금. 처음에 오는 거죠. 국회의원 한 명이 앙심을 품으면 장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걸 아직 모르시는 것 같아. 야, 말 조심하라. 근데 지금 그래서 대통령한테 충성을 다하는 분인데 추미애 대표 얘기로는 민주당이 여당일 때 와가지고 장관 시켜달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슨 정치적 이 철학이 같아서 이러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보니까. 욕심이 좀 있는 분이네. 저 추미애 자리 욕심이 좀 있는 분이야. 그렇다면. 추미애 의원이 했던 얘기 잠깐 봅시다. 문재인 정부로 정권이 교체됐을 때 후보자는 합참 작전본부장이었어요. 제가 받은 제보에 의하면 당시의 대장 진급을 위해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사람들을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진급 로비를 했다라고 하던데 맞죠? 찾아다닌 적 없습니다. 뭐 제가 당시 민주당 대표였으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의 처신이 어떠했는지. 네, 본인은 부인했는데 그런 노비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뭐 저분과 관계 없이 이쪽에 있다가 저쪽으로 가면 저쪽에 과도한 충성을 또 하고 그러죠. 근데 이분은 대통령 입틀막 하는 거 봐도 입틀막은 소리 지른다고 신체 위해가 가해지는 건 아니니까 심기 경호하는 거잖아요. 신체 보호가 아니라. 아니, 소리를 크게 지르면 네. 그 소리에 놀라서 대통령이 넘어질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서 그랬나? 사고방식이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니 이 정권 자체 사고 방식이 대통령부터 네. 어제 국회도 안 왔잖아요. 대통령이. 그러게요. 정상적인 국회가 아니라고. 국정 브리핑 할 때도 들어보니까 뭐 국회 청문회를 뭐 언뜻 보셨는지 뭐 그런 얘기하면서 뭐 하여튼 국회가 비정상이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네.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좀 비정상이신 것 같은데. 이런 국회를 이제 끝내야 된다. 뭐 그리고 또 이런 국회 처음 본다 뭐 또 이런 것 같은데. 어떻게 끝낸다는 겁니까? 이런 국회 처음 보죠. 주로 법사위 많이 보신 것 같은데. 이런 국회 끝내는 거는 뭐 어떻게 끝낸다는 거예요? 정당 예산? 예? 정당 예산? 이거 어떻게 끝낸다는 겁니까? 국회 예산? 이런 국회는 이제 끝내야 된다는데 어떻게 끝낸다는 거예요 지금? 저는 뭐 그 끝낼 마음이 없습니다. 그 대통령실에서 청와대에서 용산에서 행정부 이런 국회 끝내야 된다는 말 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말이죠. 자기들이 무슨 국회를 끝내고 말고 해요. 그렇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다고 그게? 그러니까 계엄상에서나 가능한 일이죠. 정당 예산 뭐 하면서. 그러니까 국회를 끝내려면 그거밖에 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국민들은 이런 정권 끝내야 된다 이러고 있으니까요. 지금 법사위 앞으로 주요 일정이 뭐가 있습니까? 오늘 검찰총장 후보자 심우정 인사청문회 있습니다. 오늘 또 공방이 왔다 갔다 하겠네요. 뭐 뜨거울 것으로
네, 예상이 됩니다. 위원장님이 제일 뜨겁게 할 거 아니에요? 네? 위원장님이 질의도 막 하는데 다른 위원장들은 질의 안 하는데 의원님은 꼭 질의를 하시더라고 직접. 아니 다른 위원장들도 질의를 하는데 네. 그게 뭐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덜 되는 것 같고. 아니 질의를 거의 안 해요. 진행만 주로 하지. 근데 의원님은 질의를 다른 위원들하고 똑같이 하시잖아. 아니 그래서 뭐 국민의힘 의원들이 또 항의도 하고 그래요. 위원장이 뭐 이렇게 말이 많냐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할 말은 해야죠. 위원장 질의할 수 있다는 거죠. 위원장도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처음 알았어요. 네. 자, 그 장관 청문회 오늘 관전 포인트는 뭡니까? 장관이 아니라 저 검찰총장. 검찰총장 후보자를 뭐 이것저것 의원들이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뭐 문재인 대통령 네. 뭐 수사 수사 들어간 거 지금 뭐, 뇌물수사 직접 그리고 적시한 거. 김건희 디올백 네. 또 수사심의위원회도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뭐 그런 관련된 것들 그리고 또 본인이 그 수사했던 내용들이 좀 있더라고요. 뭐 무혐의 처리했던 거 이런 것이 정당했냐 뭐 이런 것들 그때 할 때 중계를 보시죠. 네. 검찰총장 후보자한테 이제 문 대통령 관련 문 나오셨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문 대통령하고 그러니까 온 가족에 보니까 남편, 부인, 자녀 전부 다 하겠다는 거잖아요. 전사위까지 지금 보니까 제2의 조국 그런 가족 셈이죠. 거의 털듯이 뭐 그러고 있는 것 같고 기소까지 갈 거라고 보십니까 다?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그 전사위가 월급을 받은 것이 뇌물이고 예. 그래서 생활비를 보태주던 것을 안 보태줬으니까 포괄적 뇌물이다 뭐 이런 그런 취지죠. 그런 취지 주장 예. 같아요. 예. 그렇게 보면 김건희 여사 디올백 그 300만 원 상당에 예. 대한 것도 받은 거잖아요. 받은 그러면 거죠. 윤석열 대통령 입장으로서는 사줘야 되는데 안 사줘도 되니까 경제적 이익을 윤석열 대통령도 취한 게 아닌가? 똑같은 논리를 취할 수 있죠. 그 논리라면 그렇게 그 논리로 가능하죠. 가능하잖아요. 예, 사위가 월급 받아서 네. 딸한테 아버지가 용돈을 안 줘도 됐으니까 네. 그건 아버지한테 뇌물이다. 그렇지. 이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이거니까 부인한테 디올백 사줘가지고 남편이 디올백 사줘야 될 돈이 굳었으니까 네. 뇌물이다. 똑같이 할 수 있죠. 같은 논리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할 수 있죠. 그렇게 주장한다면 저는 그렇게 주장하겠습니다. 그래서 디올백 수사를 하다 보면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포괄적 뇌물죄 그리고 경제적 공동체 한 통장 공동체 아닙니까? 그리고 저것도 있죠. 도이치모터스 네. 23억이었던가요? 23억도 그 덕분에 남편이 줘야 할 돈이 줄어서 아니 그리고 재산이 증식이 됐잖아요. 재산이 증식이 됐죠. 왜냐하면 이제 공직자 같은 경우는 재산 신고하지 않습니까? 네. 그 덕분에 재산 신고가 늘었잖아. 그런 경제적 이익을 취했구만. 하여튼 지금 이러는 건 보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걸로 하는 걸 보면 그 노무현 대통령 때처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조국 대표 때처럼 뭐 그런 조국 전 장관처럼 뭐 하려고 그런 하는 합리적 거고. 의심이 들고 근데 네. 왜 이럴까 도대체? 왜 이런다고 보십니까? 어제 김민석 최고는 정치적 우울증을 얘기하시던데 정치적 우울증. 저는 불안 심리 뭐 비슷한 건데 그러니까 많이 때려본 사람은 강한 것 같지만 내가 저 정도로 맞으면 나는 죽겠다 이런 생각을 역으로 또 같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수사를 해봤잖아요. 감옥에 쳐 넣어봤잖아요. 그래서 그 처지가 본인이 된다면 느끼는 일종의 불안 심리 트라우마도 상대적으로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대통령이 불안해서 그러는 거다. 네. 불안 증세 아닌가. 대통령이 불안한 걸까요? 대통령 부인이 불안한 걸까요? 그 불안이 어딘가부터 나온 것 같긴 그 한데. 일심동체니까요. 같이 불안하겠죠. 그래서 그러는 거 아닌가. 그래서 과도하게 입틀막처럼 과도하게 뭘 이렇게 받고 그리고 저는 거기에 좀 놀랐는데 본인이 최상병 청문회 같아요. 그걸 청문회 하는 걸 직접 뭐 네, 봤다는 식으로 질문이 얘기하면서 최상명 건이었으니까요. 의혹이 다 해소됐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네. 그래서 저거는 본인 마음속으로는 저렇게 생각을 안 할 텐데 일종의 불안증 아닌가. 그래서 저렇게 오히려 역으로 표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해소된 것이라고. 김태형 소장님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 이거. 이런 심리가 불안 심리 맞냐고. 불안한 것 같아요. 네. 네, 불안한 것 같고 지금 본인의 성에서 안 나오겠다는 거 아닙니까? 국회까지도. 그리고 어제도 보니까 리얼미터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20%대던데 네. 본인이 얼마나 그럼 불안하겠어요. 그리고 국정농단 박근혜 탄핵 때 그 본인도 알 거 아닙니까? 아무리 정치를 안 했지만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지고 나면 혹시 나에게도 탄핵의 물결이 이런 심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엄 얘기도 나오잖아요. 의원님 뭐 들으신 거 있습니까? 의원님 이제 권력에서 멀어져 가지고 저는 김민석 최고위원이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수석 최고도 아니고 지도부가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어깨 넘어가 됐어요. 이제 어깨 넘으니까 이게 끼우끼우대야 돼. 뭔 말 하나 이렇게. 아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김민석 최고를 매주 불러야 되겠어요 보니까. 아니 이제 보니까 제가 여기 나올 필요가 없겠어요. 그러니까 김민석 최고를 자꾸 불러야 되겠어요. 예. 그 자리에 있으면 아무래도 정보가 모이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전략 단위에서 보고도 있고 정책위 보고도 있고 그래서 정보가 집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정도 얘기할 거면은 뭔가 제법 구체적으로 야 이건 걱정해야 될 사항이다 할 판단이 들 만큼의 뭔가 모인 거 아니에요. 뭐 구체적인 제보가 있는지는 제가 뭐 듣지를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님한테도 얘기 안 해줘요? 이런 정황적인 근거 이런 거는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거. 저런 얘기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대표회담 때도 대표가 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우리 이재명 대표는. 대표가 저런 얘기 잘 안 하는 양반인데 네. 했다는 거는 듣고 보니 이거는 구체적인데라는 판단을 한 게 아닐까? 근데 대표 얘기는 아무래도 이제 고급 정보 따끈따끈한 게 이제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런 얘기도 한번 예전에 하시더라고. 이러다가 국지전이라도 일어나는 거 아니야. 우리 뭐 불안하고 뭐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아직도 전시 작전 지휘권은 미국에게 있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다. 그나마 다행이다. 불에 참 우픈 얘기죠. 지금 이번에 한동훈 대표하고 만난 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니 그때 누구지 김민석 최고인가? 저도 똑같이 바지 사장도 아니고 반바지 사장이다. 아무런 권한이 없다. 한동훈 그리고 대표가. 어제도 개원식 때 요인들이 다 중요한 분들이 다 모였지 않습니까? 네.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거기에 못 들어간 사람이 있었어요. 국회 본회의장에. 그 한동훈 대표입니다. 본회의장에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본회의장은 의원만 들어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제 개원식을 하게 되면 개원 기념으로 의원 전체 합동 사진을 찍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당 대표들이 앞에 앉고 뭐 그다음에 의장, 부의장, 그다음에 뭐 법사위원장 이렇게 위원장들이 앉거든요. 근데 당 대표들이 앞에 앉거든요. 근데 한동훈 대표는 아무리 찾아봐도 안 계시더라고. 의원이 아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본회의장은 국회의원이 되어야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보좌관도 못 들어가요. 이제 휠체어 타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네. 분들은 이제 보좌관이 들어가고 하긴 하는데 국회의원만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원래. 그래서 사실은 의원총회도 원래 자격은 없는 거지만 대표니까 이제 들어가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국회의원이고 아니고 간에 국회에서가 당에서 굉장히 중요한 활동 아닙니까? 전당대회나 이런 것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본인은 아무래도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렇죠. 대표지만 그리고 법안 발의를 본인이 직접 도장을 찍을 수 있는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법안 발의도 못하죠. 본회의장 못 들어가죠. 그러면 결국은 부탁하고 사정해야 되거든요. 상임위에 못 들어가죠. 네. 그러니까 국회에서도 의견을 개진하고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데 네. 당 대표라는 권위를 가지고 뭘 하려고 해도 대통령실이 또 막잖아요. 그러니까 축구 감독을 하더라도 국가대표 현역으로 뛰다가 보통 감독을 해야 그때 그 기분을 알지 않습니까? 근데 일상적인 정당 활동 중에서는 국회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큰데 본인이 국회의원을 안 해보고 국회의원을 지휘 감독한다는 것이 불가능하죠. 쉽지 않죠. 예. 왜냐하면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고 어디서부터는 하면 안 된다는 걸 모르잖아요. 몰라요 그걸. 예. 국회의원은 여기까지는 받아들이고 여기까지는 못 받아들일 것이라는 감이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콘텐츠가 없다라는 얘기는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디테일이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 경험이 없으면 전략과 전술을 하는 데 있어서 디테일이 없는 거죠.
디테일이 그렇죠. 없다는 것은 콘텐츠가 없다는 그냥 거죠. 가상현실 속에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경험 안 해봤으니까 신문에서 읽고 TV에서 직접 본 거. 경험하는 것과 네. 누구의 조언을 받고 하는 것과는 좀 많은 차이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반할 때마다 느끼는데 아 저분은 본인이 무엇은 국회의원한테 밀어붙이고 무엇은 밀어붙이면 안 된다는 걸 모르는구나. 그런 대목들이 많이 그럴 있었어요. 가능성이 매우 높죠. 네. 그리고 본인이 법무부 장관 검사는 해봤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법에 대한 사항은 안다고 쳐요. 근데 보건복지 의료대란 이런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국방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어떻게 알겠으며 그리고 국토위에서 벌어지는 일을 어떻게 알겠어요? 본인이? 그러니까요. 거기 들어가 본 적도 없는데 네. 그렇다고 본인이 그 영상 시스템 통해 가지고 하루 종일 그거 보고 있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머리도 다듬어야 되고. 그리고 문체위에서 벌어지는 일을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걸 경험해 보지 않아 가지고 그 지금 헤매고 있더라고요, 참. 헤매고 있다는 거를 또 다른 의원들이 다 알고 그리고 용산에서는 압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운신의 폭도 좋고 결정 권한도 없고 그래서 리더십도 발휘가 안 되고 제 내피셜로는 이재명 대표가 전당대회 끝나고 바로 영수회담도 제안하고 대표회담도 제안했잖아요. 네. 근데 보통 같은 경우는 영수회담을 제안하는 거죠. 네. 근데 굳이 대표회담을 왜 제안했을까?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앉아가지고 대표회담까지 왜 제안하지? 최고위원이 아니니까 이제 짐작하는 수밖에 없어. 아, 한동훈 대표가 너무 힘이 빠져 있구나. 힘을 실어주려고. 그래서 체면 차려 주려고 힘 실어 주려고 저렇게 제안한 건 아닌가. 그런 의미도 있겠다. 근데 거기다 대고 뭐 판결 불복하면 안 된다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아니 나 참. 답답한 사람 진짜. 한동훈 대표 힘 좀 띄워주고 같이 손잡아가지고 대통령실하고 좀 부딪히기도 하고 그렇죠. 공간을 좀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고 저렇게 제안을 하는구나 하고 네. 이제 혼자 앉아서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분에게 고맙다는 말을 못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염치가 있어야지 사람이. 이게 이제 소변 대변을 구분 못하는 건데. 민중적 용어를 그냥 쓰지 그래요? 요게 아니 소변 대변이 아니라 대변 소변이지 순서가. 아 그래요? 아 그렇지. 예. 대소변을 구분 못한다고 표현하죠. 예. 이거는 나 요 부분은 저게 저건 저기니까. 네. 이 부분은 나한테 도움이 되라고 하는 부분이라 하면 제대로 받아들여야죠. 받아들여서 그 정치력인데 그 감이 없어 보니까. 그러면 그렇게 어렵사리 성사된 대표 회담이면 보통 대표 회담, 영수회담 할 때 왜 날씨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왜 합니까? 특별히 할 얘기가 없어. 그러면 덕담을 해야 되는데 날씨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날씨를 빗대서 뭐 얘기를 하면서 지난 여름 참 무더위가 심했는데 이번 가을에는 날씨가 태풍도 안 왔으면 좋겠고 참 의료대란도 겹쳐서 많이 힘들 것 같은데 국민들 걱정됩니다. 이렇게 하면 의료대란 언중유골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자들이 해서 이제 막 의료대란 언중유골. 그러면서 이제 한동훈 대표 언중유골 뭐 윤석열 대표 은근히까 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날씨 얘기하면서 거기다 한마디 덧붙이고 막 그렇게 하는 건데 거기다 대고 판결 불복 이런 얘기 하면은 도대체 하자는 거예요, 말자는 거예요. 너 대선 못 나올 수 있어 이 말이잖아요. 그 그리고 말을 지금 만나서 할 말이 아니지. 판결 불복을 하기 때문에 2심, 3심 뭐 상고 뭐 항소도 하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대법원 판결이 끝나도 난 승복 못 하겠다 그러면 재심 또 하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뭐냐고 거기다 대고. 자기한테 유리한 걸 찾아 먹을지도 몰라요 보면. 그냥 이 화면에서 멋있게 보인다고 생각하는 말만 하더라고 그냥. 그러니까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아니 그 갑자기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고등학교 건너뛰고 대학 가서 총학생회장 하면 천지분간을 못 하는 거죠. 그런 격이에요 지금. 하여튼 오늘 확인한 것은 이제 수석 제거가 아니어서 정부가 더 이상 모이지 않는다.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생각도 잘 모른다 이제.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왜 저랬을까 많은 상상을 하고 어깨 너머로 이렇게. 어깨 너머로 김민석 수사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이거. 좀 이따가 이제 김병주 의원 나와요. 네. 계단 같이 올라오면서 바쁘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하는 건 어때? 그건 아니에요 또. 바쁘고 힘든 것 같아. 최고위원 하면 그렇지. 저도 네. 2년 동안 이렇게 일찍 일하다 보니까
6시 잠깸 현상이 계속됩니다 지금. 아, 6시 항상 일어나야 되거든요. 6시 일어나야 되니까. 예. 의원님 들어가세요 이제. 김어준 공장장 몇 시에 일어납니까? 저는 5시에 일어납니다. 5시에. 예. 야. 5시에 일어나는 게 저도 지금 7년째 되다 보니까 네. 쉬는 날도 눈이 떠져요. 5시에 눈이 떠지죠? 예, 무조건 떠져요. 어. 그리고 아침 뭐 먹다 보니까 떠가지고 뭘 먹고 다시 자요. 그렇지. 그래서 이걸 보고 학술 용어로 본능적 잠깸 현상이라고. 의원님 이제 끝날 때가 된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는 거 보니까.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